상을 초월하는 허허벌판 위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례에 도착을 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인데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남위례역이긴 한데 역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위례가 이렇게 허허벌판이 되었나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위례라는 곳 자체가 이게 아파트만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대출이랑 정확히 말하면은 저소득 빌라를 다 아예 인공적으로 짓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 값 자체는 밀어 올렸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로만 짓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도시가 뭔가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는데, 이 위례가 지금 아파트, 학교 이렇게 짓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파트를 뭐 언제까지 지을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여기는 송파, 성남, 하나, 서울시랑 경기도랑 짬뽕 치는 것도 모자랐어. 경기도도 두 가지 구청이니 시청이니 짬뽕 쳐가지고 그냥 솔직히 공무원들 서로 떠미루는 거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경계선에 있으면 누가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흙무더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딱 각이 서실 겁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거 그냥 경계선 구역에서 누가 하겠지 이러고 아무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래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냥 6시 땡 치고 퇴근하는 겁니다.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집값만 방어되면 만사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느낌이 나는 서울 송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위례의 가장 큰 황당한 점이 뭐냐면, 위례 신도시인데 여기가 원래 신도시로 됐지만 그냥 위례라고 이름을 자기들끼리 바꿔버렸는데, 옛날에 이제 신천역이 잠실세내역으로 이름 바꾸듯이요. 여기가 이제 송파구로 아예 편입을 시켜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송파구 브랜드 네임도 있지만 경계선에 걸친 지역이 발전이 너무나 더디고 되고 있기 때문에 속이 터질 노릇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지역이 발전해야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버스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사실 일이 많은 것도 팩트긴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왜냐하면 경기도 보조금이랑 서울시 보조금이랑 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송파랑 인접해서 경기도 성남시랑 하남시랑 송파의 인프라를 우리는 경기도 딱지 달고 청년 지원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빨아먹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그걸 뭐 다른 경기도 사람들이 허락해 줄 리가 없겠죠. 보통 한국에서는 남의 발목은 잡아도 남 잘되라고 떠밀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회생활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은 빌딩이 있고 왼쪽은 지금 빌딩커녕 허허벌판으로 아직까지 만들어 놨냐. 이 도로 경계상으로 또 경기도랑 송파가 나뉘고, 예전에 이제 김두한이 심형을 저격할 때 청계천 다리에서 저격한 게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데, 왜 김두한이 야인시대 김두한이요 청계천에서 심형을 저격했느냐. 종로경찰서랑 서울시랑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것을 이용해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종로경찰서장이랑 서울 경성경찰국이랑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딱 행정구역이 애매한 청계천 다리에서 실제 저격해가지고 그 유명한 내가 의사라니, 의사 양반, 내가 고자라니,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심형이 저격당해가지고 저 세상 간 건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당시에 경성경찰서장이랑 종로경찰서장이랑 그냥 애매모호하게 미루다가 흐지부지 된 사건이 유명하죠. 심형은 나중에 탈북했습니다만 북한으로 가서 공산당 간부가 되어버렸죠. 여기도 약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상적으로는 뭐 경기도 성남, 하남 그리고 송파가 합심하는 공간 이라고 후라이는까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떠미루게 하다가 발전이 안 되니까, 이제 위례시가 그래도 위례가 집값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정확히 말하면 은행권, 제도권 대출로 펌핑을 많이 시켰는데, 막상 펌핑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죠. 뭐냐면 이제 집값도 펌핑 됐으니 나도 강남 상구 송파구로 딱지 갈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근데 거짓말은 아닌 게 관리가 너무 서로 미루는 게 심해져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서울시의 관리를 받는 게 위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위례 신도시 여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빌라랑 저소득이 치고 들어올 공간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거대한 도시, 여기가 도시로 계획됐었어요. 신도시의 이름을 딱지를 달고 엄청나게 크게 개발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규모를 빌라 같은 저소득층 없이 돌리려면은 엄청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물론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은 뭐 보나마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운하까지 파겠다고 약간 토목에 미치신 분이 계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건설 능력 하나는 대단했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빌라를 다 밀어내버리니까, 보통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도시는 하층민이 그 기본 인프라를 굴리고 뭐 청소부를 하시던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층민이 있어야 당연히 상층민도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상층민은 그럼 하층민을 부려먹느냐, 그게 아니라 월급과 세금을 담당하고 집값 상승을 상층민이 유도해서 하층민의 빌라의 가격을 같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산층은 거기서 일하는,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위례는 기형적으로 애시당초에 오로지 집값만 보고 이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때려 넣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원래는
빌라촌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뭐 망원시장 같이요 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앙 개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공무원들도 6시에 퇴근은 해야죠.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위례 신도시 사람들 말 그대로 뒤만 닦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 보면은 광고주도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 사람들 여기에 도로도 잘 돼 있겠다 그냥 자차 출퇴근하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 성남시로 돼 있다가 또 지나면은 서울시로 돼 있어서 서로 연동이 안 되니까 여기가 지금 교통카드 서울 교통카드가 안 먹혀요. 꺼버린 겁니다. 서로 연동이 안 돼서. 지금 뭐 무슨 남북한 연합체제, 연방체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위례 하나만 봐도 경기도 성남시랑 송파랑 하남시랑 세 개도 통합 못하는데 뭐 남북한 통일은 무슨. 이거 보면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위례가 진짜 로즈는 참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동네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아파트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이거 다 20, 30억 하는 비싼 아파트들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 거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니까요. 근데 도시 자체는 완전 댕댕이판을 쳐놨다.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신호등도 지 멋대로 움직이고 노당 주차해 놓은 거 보십시오. 가게 그냥 지금 오늘 일요일 저녁 7시인데 당연히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 한 명 없고요. 근데 사실 로쇼 솔루션 딱 드리면 이게 미래가 사실 스타필드가 들어왔으면 좀 달랐을 텐데 스타필드가 하남시에 가버렸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스타필드가 있긴 한데 큰 스타필드가 하남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미래도 스타필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례 스타필드보다 하남 스타필드가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분산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애매하게 상권이 풀이 죽은 거죠. 참고로 위례 스타필드는 하남 스타필드보다 좀 딸립니다. 시설이 딸리는 게 아니라 이용객이 많이 밀려요. 근데 뭐 없는 것보단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실도 꽤 많이 나 있고 공실이 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으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서 돈 쓰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메인 도로에서 돈을 잘 안 쓰고 이면도로 빌라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약간 맛집 탐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도시의 탐방 기능을 상실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진짜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조금 전반적으로 애매해진 케이스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요일 저녁 타임 때인데도 그냥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게 최근 만들어진 서울의 상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들 이제 조금 특색 있는 곳, 보통 이제 신용산역 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의 빌라를 중심으로 한 뭐 미슐랭 스타까지 너무 많이 거기 몰려가니까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느낌은 이제는 좀 인기가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위례 같은 경우가 그리고 스타필드 위례 스타필드를 조금 구석에 놓아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중앙 집권화가 안 됐습니다.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일 공간을 딱히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토목공사는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죠. 공원도 되게 잘 해놨고 이제 연령대가 보이실 겁니다. 연령대가 좀 높고 위례가 좀 너무 비싼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또 소비를 잘 안 하세요. 아파트 가격은 지금 다 20억 30억인데 도로에는 젊은 사람 없으면 또 이게 사람의 심리가 신기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우중충하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 같은 데만 살살 돌아다니시고 돈은 안 쓰는 거죠. 돈을 안 쓰면은 어느 도시든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도심을 한 곳에 위례 신도시에 도심 역할을 할 곳이 없다는 건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먹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중앙광장이라고 있기는 해요. 경기도 느낌으로. 네, 아시겠지만 사실 서울 느낌은 아니죠. 중앙광장이라는 게. 왜냐하면 서울에는 보통 되게 분산화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심 주변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맛집 탐방을 하는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례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촌을 밀어버렸으니까. 빌라촌을 애초에 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게 거리에 사람들이 아예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도로는 잘 깔긴 했어요. 도로를 잘 깔아서 그나마 자동차 생활권으로 서울 송파에 붙어있는 경기도 도로 느낌의 저소득층 없는 한국 사람들이 왕따 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저소득층을 왕따 시켜서 만들어냈는데 뭐든지 저소득층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뭐 엄청 부자 동네까지는 아니고 상층, 그러니까 중류보다 조금 더 높은 중상층 동네인데 중상층 동네는 당연히 여기서 조금만 건너가면 어차피 차 타면 15분 안에 청담동 가니까 람보르기니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위례에 있기야 하겠죠. 주차장에.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새로 분양받아서 오신 이제 노년층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막상 사람들이 경기도가 좋아요라고 했는데 경기버스 돌아다니지. 이제 자기 집값도 오르고 분양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송파구로 딱지 갈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집값 자기 갭 투자 다 했다는 거죠. 위례가 그런 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버스와 경기버스가 같이 돌아다니는데 저거는 이제 서울버스고요. 저쪽에 보이시죠? 근데 이제 경기버스가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혼돈의 도가니다. 여기 동네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초고급으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한남동처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여가지고 왜냐면 신도시로 세금 지원이 너무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초고급화도 안 되고 막판에 좀 어정쩡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송파로 편입을 시켜버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도 세금이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남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태클 걸어가지고 절대로 이악 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학구는 공유하기는 해요. 위례가 얼마나 문제가 초반에 많았냐면, 예전에 임대주택 실어가지고 초등학교 배정 거부한 데가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데 좀 못 사는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가 가는 학교를 이제 경기도 학교에 배정되기 싫다고 자기 아이 송파 딱지 달게 하려고 그거를 전입을 거부하고 학교를 거부하고, 경기도 못 사는 동네 학교 배정받으면 무조건 다 전학을 때려버리는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화장실 들어가 나올 때가 다른 법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왜냐하면 경기도가 여기를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러면은 같은 동네 안에서 선 하나 딱 그어졌을 뿐인데, 선 그이는 순간 송파는 또 삐까뻔쩍하게, 송파 알겠지만 배수구 딱지도 송파는 또 따로 쓰죠. 서울시 경기도랑 따로 쓰듯이. 이게 진짜 소셜맥스가 왜 안 되는지를 위례가 보여주고 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위례 중앙광장인데, 가장 중앙인데 일부러 여기가 집값을 억제하려고 막아놓다 보니까 텅텅 비었죠. 여기를 도심으로 명목적으로 해놓고서는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가 이제 크게 되면은 불공평을 유발한다고 이쪽을 도심으로 지정해 놓고서 밀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크긴 하죠. 나름대로 메인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일부러 약간 약화시킨다고 뻥 뚫어놔 버리니까, 방금 지나오는데도 알겠지만 메인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지 못하게 일부러 막아놨다. 여기에 원래 트램을 설치하는 이 말이 많은데, 트램은 노조가 볼 때는 뭐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동차 생활권으로 경기도 신도시 스타일로 뚫어버려 놨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트램 만든다고 난리 반가지 치는 곳인데, 결의대회 뭐 바로 있죠. 애초에 그러면 여기를 더 키웠어야 됐는데, 여기를 이제 기차역으로 쓸 거였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을 약화시킨다고 일부러 너무 똥빵빵빵 뚫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모이지 않고, 이 큰 신도시에 그냥 시위만 하고 상징적으로 여기에 트램 지상열차 뚫을 겁니다. 유럽식으로 쇼는 하고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주민분들조차 그냥 단순 집값에만 목이 메인 거지, 진짜로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고, 보통 이제 말로는 위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위례 조금만 집값 올라가면 던지고 돈 보태가지고 잠실 가실 분들이 한 트럭입니다. 별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고요. 위례 신사선 조기 착공, 위례 주민 결의대회. 아니 뚫어준다는 사람이 없는데 옛말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시위한다고 기차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대단한 노릇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파트의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초고급 하이엔드로는 못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로또 분양 청약해가지고 땡 잡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연령대가 높기는 하죠. 그리고 막판에 구석탱이긴 하지만 스타필드, 로조가 스타필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스타필드도 결국엔 하나는 약간 사실 동네 마트나 비슷한 생각보다 소규모 스타필드긴 하지만, 스타필드는 좀 작지만 하이엔드로 들어와가지고 CGV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 근데 이제 하남 스타필드처럼 찐 스타필드가 위례 신사선 이런 쇼 말고 여기에 들어왔어야지 여기가 대박 성공하는데, 일부러 견제한다고 여기 뻥 뚫어놨어. 개발될 리가 없죠. 금싸라기 땅을 중앙을 일부러 견제한다고 이제 희망고문 지상철 유러피언 트램 뚫어줄게 이런 식으로 뻥친 다음에, 뭐 당연히 뭐 뚫어줄 리도 없었고요. 그걸 믿으면은 좀 지능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고, 중심부가 이렇게 텅텅 비고 공실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아파트는 20억짜리 아파트 앞에 상가도 이렇게 비었으면 뭐 어쩌자는 건지, 뭐 트램 뚫으면 압구정까지 한 방에 뚫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연결을요. 아니면 신사역 저쪽 위쪽에 강동으로 해가지고 지상지하를 근사하게 연결해달라. 말은 현란한데 로쇼가 공공 컨설팅 해본 결과 절대로 기재부가 오케이 해줄 리가 없어. 아니 자기네 집 앞마당도 임대문이 붙어있는 판에 어떻게 지금 압구정까지 지하철 뚫어가지고, 지상철, 지하철 혼합형 뚫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건지, 집값만 올리는데 현안이 되니까 생각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로션은 위례 주민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돼요. 막상 자기 입장이 되면은 이렇게 텅텅 비더라도 뭐 하나 인프라 더 깔면은 집값 5억씩 6억씩 뛸 것이다. 희망고문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럴 바에 그냥 저쪽에 열차 뚫지 말고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같은 거 대형 북한몰을 하나 더 넣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24시간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 망하느니 잘 되느냐 하고 있는 판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다시 말하지만 일부러 좀 잘라놨기 때문에. 근데 잘라 놓을 거면은 빌라촌을 만들어가지고 저소득층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줬어야 됐는데, 저소득층은 또 받기 싫고, 나는 세금 지원으로 열차랑 대규모 쇼핑몰은 뚫고 싶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특혜 주면은 또 자기 책임이니까 특혜 안 주려고 일부러 이제 장애물 설치해놓고, 지상철도 솔직히 말하면 장애물이죠. 좋게 말해서 혜택이라고 하지만, 다들 차 타고 다니는데 요즘 바로 옆에 지금 탄천 하나 건너면은 강남에서 포르쉐 돌아다니는데 누가 토렌 타고 돌아다니면 왕따 당하는 거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또 명색이 집값은 여기가 5억, 6억에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20억 됐으니까 나도 20억짜리 아파트 오느라고 꺼드럭은 되고 싶고, 근데 돈은 또 없고 현찰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데, 욕심이 많은 건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죠. 돈이 없어요. 어디? 위례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위례에서 돈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위례에서 돈을 좀 잘 안 쓰세요. 왜냐? 여기서 그냥 차 타고 15분이면 그냥 바로 동부간선도로 타고 신호등 없이 청담동까지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돈 쓸 필요가 없죠. 시동 걸고 15분이면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도시가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시가 그래서 일부러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인 걸로 유명하죠. 왜냐면 세종시는 다른 데에 사람들 빠져나가지 못하라고 도로를 이렇게 잘 안 뚫어놨었는데, 위례는 가장 큰 비극은 도로를 너무 잘 뚫어놔가지고 강남까지 접근성을 너무 잘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기 근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쑥카도 많고 자동차 동호회하기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스타필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저 멀리 거대한 성체가 하나 보이는군요. 스타필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저 옆에 스타필드, 오른쪽은 주거시설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스타필드는 굉장히 조그만한 편입니다. 필드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게 조금 찔렸는지 실제로 스타필드 시티라고 이름을 저렇게 해놓은 거죠. 도시형 스타필드다. 엄청 작진 않은데, 근데 이제 하나암 스타필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부는 하이엔드로 잘 꾸며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위례 사람들은 더 큰 걸 원했는데 경기도랑 서울시에서 허가를 제대로 잘 안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성공하면은, 위례가 너무 성공하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고, 보면은 저쪽 구석탱이에다가 이제 박아버려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보세요. 좀 쓸쓸하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착했습니다. 꽤 크죠. 그래도 뒤에 골프장이 있긴 한데, 스타필드가 큰 것에 비해서 내부는 조금 소박해요. 이거는 이제 주차장 시설이 좀 크게 보이는 건데, 엄청 규모는 다른 스타필드에 비해서 살짝 작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내부에 채워놓은 거는 꽉 잘 채워놨다. 사실 우리가 스타필드 하면은 보통 찜질방 있고 스파 있고 요래야지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즐겼다라고 하는데, 즐기는 거와는 살짝 거리가 멀긴 하죠. 운영하는 곳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잠깐 한 잔 좀 마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마셨고 한번 갈 준비를 해볼게요. 다시 스타필드에선 잠깐 들렸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챙기고요. 밖으로 나가볼게요. 댕댕이들 엄청나게 많지롱. 댕댕이들 뒤로 가고, 9시인데도 사람이 제일 많긴 하네요. 역시 스타필드가 좀 중앙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까 전에 보였던 이쪽이 원래 여기가 뭐였냐면 특전사 있던 부대였습니다. 잠깐 아까 보였던 뒤에 넘어가는 산이 미군 골프장이죠. 특전사 특기 받았던 특전사 병이나 특전사들은 여기가 익숙할 겁니다. 지금 옛날에 여기 군인 아파트 있었던 곳을, 이쪽 산 쪽은 다 군인 아파트가 있었던 쪽이고, 스타필드도 원래 군부대 부지를 다시 재건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정확히 저쪽이 전부 다 산맥 군부대 있었던 곳이고, 군부대는 지금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쪽에 미국 특전부대 비밀부대도 있었는데 39 특전대대라고 미국 그린벨의 부대도 이쪽에 있었었죠. 조금 가다가 나올 텐데, 지금은 초등학교로 재건축되고 있는데, 미군 기지 부지가 워낙 괜찮았다 보니까 스타필드도 짓고 초등학교도 짓고, 그리고 한국 특전사 부대도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이쪽에 이제 서울의 봄에서 특전사 부대들이 난동 피던 장면이 있죠. 그쪽이 바로 이 일대였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특전사 부대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출동을 못했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기 지금도 군인 아파트 기지 남아있고, 아까 로쇼가 오면서 보였던 멀리 산에 골프 연습장 슬쩍 보였었는데, 미군 골프장인데 사실은 한국 군인들도 다 같이 썼던, 한국은 이제 골프장이라고 하면 욕먹을까봐 체력단련장이라고 해놨는데, 군인 호텔도 지어주고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전부 다 군부대 시설이었던 곳을 아파트랑, 저희 지금 껌껌하지만 이쪽 다 골프장 다 있습니다. 산에 뒤쪽에. 이쪽은 공원이고. 근데 아무래도 군사 기지 땅을 바꾸는 와중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 아직도 군부대 저쪽 산에 감시초소 있긴 해요. 지금 몇 개 보이긴 하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는 곳이 있을 텐데, 기지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메인 기지들은 다 딴 데 옮기고요. 장점은 특전사들이 이제 헬기나 장갑차들을 많이 굴렸기 때문에 도로 상태가 굉장히 넓게 잘 해놓은 건 있는데, 단점은 여기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구간도 많고요. 상권이 발달하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한 조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 특전사 배정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쪽에 군인 아파트가 송파에 있으면은 학부지로 편입되는 그러한 특혜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특전사는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해서 군사정권 때부터 많이 도와줘서 군인 아파트도 굉장히 좋고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꽤 괜찮은 동네에다가 이제 미군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공식적으로 서류가 해제된 거는 미군 비밀부대가 있었다는 건요. 2016년도 위례 신도시 재개발하면서 이제 공개됐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죠. 왜냐하면 당연히 뜬금없이 학교 옆에서 미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미군이죠 뭐.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워낙 좀 똘똘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 그대로 특전대대니까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쉬쉬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부대들이 되게 많아요. 수원 같은 경기도 도시에도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특히
미군 특수부대들이 다 같이 마트에서 장 보는 진풍경 펼쳐지는 거죠. 비슷한 의미로 용산도 그렇고, 용산도 아직까지 지금 공식적으로는 다 빠졌다라고 하는데, 용산에 미군 호텔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에 멀쩡하게 유지 병력이라고 하는데 무장 병력들이 아직도 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는 전부 특전사 땅이었고요. 여기 보면은 밀리 어쩌고저쩌고 붙은 아파트들이랑 상가들은 군인 공제회 소유의 땅이랑 건물들도 많기는 해요. 호텔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거 서울 사셨던 분들은 이쪽에 배정되는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이 특전사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로쇼 친구들도 꽤나 많이 이쪽에서 군생활 했는데, 여기에 그것도 있죠. 유경재단.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유명한 유경재단도 되게 크게 있는데 생각보다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 있다.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긴 한데 옛날에 다 군사정권 땅이었으니까요.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례가 그나마 지루한 동네에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지금 로쇼가 지금 가는 길 이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미군 비밀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라서 거의 50년 넘게요. 여기가 되게 좀 비밀스러운 공간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미군기지 빠지고 나서 그냥 군인들만 빠지고 또 군사 시설들을 냅뒀어요. 군사 도로들이랑. 그래서 좀 재밌는 그런 벙커 같은 시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산책하면 재미있긴 합니다. 근데 밤이면 좀 사람 없어서 좀 무서워.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하면, 위례에 남아있는 군사 시설의 흔적이라고 하면, 다시 말했죠, 맨 처음에 말했듯이 도로가 이제 여기 전차들을 이동할 수 있게 굉장히 넓게 해놨고, 왕복 사실 8차선 같은 6차선으로 해놨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왕복 6차선. 왜냐면 이 양쪽이 전부 다 군사 기지였으니까요. 여기 원래 특전사 부대인만 헬기 점프대도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 근처에 성남공항이 또 있으니까요.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은 아직도 있긴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 유치원인데, 유치원 땅도 원래는 이제 군인 유치원, 군인 학교 시설을 다 부지나 그런 것을 확대 개발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이 오묘하죠. 이쪽은 학교고, 원래 대부분 다 군인 학교.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군인 행정학교였어요. 뭐 육군 행정학교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인데 디자인이나 배치도 자체가 굉장히 군사시설 같아. 이거 보면은 뭘 이렇게 해놨는지. 왜냐하면은 그냥 껍데기를 냅두고, 얘가 이제 덕수고인데 이런 펜스 같은 것들이나 도로를 냅두고 그냥 스킨만 덮어 씌우다 보니까 껍데기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군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육군사관학교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동네 자체가 군인 느낌이 좀 난다. 근데 왜 위례에서 군인들을 쫓아내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또 슬픈 소식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사관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여기가 부사관 학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사관들이 보통 직업군인이라고 군발이라고 사람들에게 좀 핍박받다 보니까 이 위례 재개발할 때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군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장교는 또 그나마 근사니까 장교들은 또 냅두려고 해서 장교들은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나이든 영관급 장교들, 소령, 중령, 대령들한테 주로 특별 공급을 해주고, 부사관한테는 그냥 월세 지원, 임대주택으로 던져주고 그냥 다 내쫓았는데 좀 슬프긴 하죠. 여기가 이제 군사시설 땅이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인데 뭐 그냥 기약 없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예전에 미군 시설이었는데, 이거 혹시 용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군들은 이런 다리를 되게 좋아하죠. 이게 미군 시설의 좀 흔적이고, 미군들은 인도 위에 이렇게 도로 짓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국 동네도 이런 식의 도로가 많이 있는데 한국 도로는 아니죠. 이게 이제 옛날 미국, 그리고 현재 용산도 가시다 보면은 이런 도로 위에 다리 도로?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실제로 비밀기지로 오랜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만 아는. 아파트는 또 잘 지어놔가지고, 여기도 이제 군인 아파트였죠. 새로 짓긴 했는데 군인 아파트의 그 감성을 좀 많이 담고 있어서 군대 같은 분위기. 이곳이 찐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미군 부지였는데, 지금 멀리 보이는 곳이 지하차도고요. 지하차도가 송파구랑 연결돼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로쇼가 송파로 가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넘어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도 지금 송파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위례에서 벗어나려면 저 지하차도를 넘어야 되는 거죠. 이 지하차도들 마주보고 50년간 미군 기지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없긴 해요. 뭐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공실은 많이 나버렸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제일 순환도로, 도로가 들어가는데 지하도로를 뚫어놔가지고 연결시켜 놓은 거라서 사람들은 못 다니고 차량으로 돌아다니게 해놓은 곳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보이는 저 아파트가 미군 기지였는데 때려 부수고 아파트로 짓고, 남은 부지는 초등학교 올리고 있고요. 이쪽도 싹 다 미군 기지였는데 그때는 다 아파트로 도배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부지가 되게 커요. 미군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다는데, 다들 군생활 실제 보시거나 소문으로 들으신 분들은 넉넉하게 퍼져 있었지만 실제 이 규모를 보면 좀 놀라실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미군 기지 규모에다가 오른쪽은 지금 개발 중이어서 안 올라가 있는데, 여기 전체가 실제로 미국 땅이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위례 신도시가 건설하는데 늦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미국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반환하는데 꽤 오래 걸렸다고 하죠.
이게 미군 땅을 미국 땅으로 해놔가지고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았다 이걸로 해놓기 위해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시기 때 이 결제 통신 라인을 다 미국 걸로 해놔가지고 여기 미군 기지 신용카드에서 긁으면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신용카드 단말기로 연결됐던 좀 황당했던 시절. 말 그대로 명분 쌓기용이죠. 북한이 빵냐 쏘면 미국 땅이니까 자동 참전될 수 있게 해놓은 또 한미 방위 조약 근현대사 시간에 배운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로쇼도 늘 놀라는 게 여기가 전체 이 땅이 전부 다 미국 땅이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땅으로 돼 있었죠. 태평양 함대 소속. 이쪽은 이제 미국 땅을 늦게 돌려받아가지고 오른쪽은 건물을 못 지었고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게 여기가 참고로 어디 오지 같아 보이지만 실제 로쇼 위치가 지금 송파구입니다. 땅 늦게 돌려받는 바람에 허허 벌판으로 해놨는데 지금 로쇼가 여기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기밀기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밀기지다 보니까 여기를 의도적으로 도로를 다 끊어놓는 바람에 사람 다니는 길이 안 만들고 그냥 위례 신도시를 개통해버려가지고 지금 여기 누가 보면은 무슨 오지인 줄 알겠죠. 참고로 여기서 그냥 캠핑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농담 안 하고 여기서 차박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완전 서울 도심 속의 야생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비밀기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위례 신도시 사람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가 위례에서 송파로 넘어가는 끝자락인데 왼쪽이 비밀 미군 기지였고요. 이제는 다 아파트가 됐지만 호방건설. 여기를 그럼 어떻게 막아놨냐면 보시면 미군 비밀 통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 도로로 연결시켜 놨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다녀야 되냐? 지하로는 못 가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서울 제1순환 고속도로인데 군사기지 비밀 벙커처럼 연결해 놨는데 이게 실제 미군이 만들어 놓은 군사시설에 이 조명만 달아 놓은 건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입구인데 미군 비밀기지 연결 통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 한복판에 비밀기지 연결 통로가 있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거 실제 미군들이 쓰던 거에 대리석만 발라놓은 건데 아니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깊습니다. 이거 엄청난 깊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면 뭐가 있느냐 사실 엘리베이터도 만들어놨긴 한데 엘리베이터도 있긴 한데 그냥 내려왔습니다. 거의 백룸처럼 돼 있죠. 왼쪽은 이제 지하 도로인데 사실상 벙커 느낌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대단하긴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인데 원래 막아놓은 거를 그냥 전등만 달고 뭐 위례 서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칭으로 붙여놓고 서류상으로는 새로 뚫은 거라고 하는데 미군 기지가 썼던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백룸스럽죠. 리미널 스페이스 느낌도 나고요. 비밀 통로였던 실제로 외부와의 노출 되게 최소화되어 있긴 해요. 이쪽만 막으면 이제 군사시설답게 위례로 가는 통로가 모두 막히는 거였죠. 특전사 기지로 들어갔던 통로이니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통로의 기본 중에 하나가 출입구를 단일화시키는 건데 여기 출입구 실제로 여기를 막으면 위례 북쪽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례 북쪽에 미군 골프장과 한국 특수전사령부 서울해봄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그리고 방금 지나왔던 미군 39 특전대대 그린벨의 기지까지. 참고로 여기 뒤에는 한림예고고요. 이쪽이 이제 비밀 길목이었다. 원래 여기가 실제로 일반인에게 이 통로를 막아놨었는데 로즈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뚫어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무서우니까 지상으로 뚫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익숙한 송파로 왔습니다. 이제 좀 서울 느낌 나죠. 여기까지가 위례 돌아보는 것에 대한 마무리였다.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중앙 정부 세금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발전이 없는 동네다. 한 줄 평 내드리겠습니다.